바로 이 토지개혁을 하면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로 추측을 하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도전이 없었으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창되긴 어려웠을 겁니다. 그래서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설계사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. 근데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인물입니다. 그러니까 정도전이 처음에는 친명파였죠. 친명파였는데 그 당시 고려 조정은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자는 친원파와 친명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정도전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명나라 쪽에 가깝게 수고자 했죠. 이 당시 이제 원나라는 북경을 연경을 빼앗기고 저 북방 초원으로 이제 쫓겨가서 나중에 역사서에는 북쪽으로 갔다 그래서 북원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뭐 그 시절이죠. 그러니까 정도전은 그 명나라와 이제 국교를 새로 맺자라고 하는 쪽이고, 원나라와 전통적으로 가까웠던 고려 중신들과 사이가 나빠집니다. 그러다가 북원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정도전을 갖다가 사신을 접대하게 시켰더니 정도전이 나는 이 사신들을 오라주어서 명나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신들의 미움을 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죠. 근데 정도전이 유배 간 곳이 지금의 그 전라도 나주의 뭐 회진부곡이라는 곳인데요. 이 부곡이라는 곳은 주로 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, 물론 이제 농민들도 살죠. 근데 정도전이 이 부곡에 유배 가서 보니까 이 부곡민들, 천민들과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의외로 똑똑한 거예요. 이 부곡민들이 뭐 세상사 이치에 아주 밝은 겁니다. 그런데 이 부곡민들은 또 아주 자기에게 유백에게 아주 잘 대해주는 겁니다. 정도전이 있던 마을이 소제동이라는 마을인데요. 소제동기라는 기록을 하나 남겨요. 그 기록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. 그러니까 집 하나 짓겠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집을 져주고, 닭 한 마리만 잡으면, 술 한 병만 생기면은 모셔다가 같이 이제 마시자라고 한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워낙 궁벽한 시골에 살아가지고 내가 조정해서 죄를 짓고 쫓겨온 사람인 줄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. 근데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. 개경에서 잘 나가던 젊은 벼슬아치가 회진부곡까지 쫓겨왔을 때는 다 유배형에 처했으니까 쫓겨왔겠죠. 그런데 이때 정도전의 부인이 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정도전이 다 남겨요. 그 부인의 편지 내용인즉 뭐냐면, 당신은 개경에 있을 때 식량이 떨어지든 땔감이 떨어지든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길래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 될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나라에 죄를 짓고 쫓겨가서 유배객이 됐느냐, 당신 잘 나가던 시절에 그 친구를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이제 원망하는 편지를 보냅니다.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 친구들은 의리로 맺어진 게 아니라 이익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다.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의리로 맺어진 사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답장을 보내는데요. 그런데 정도전은 이 서자계통의 핏줄이 일부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돌았고,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고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정도전과 같이 유배형에 처해졌던 사람들은 다 풀려나가지고 벼슬에 복귀했는데 정도전만 계속 이제 복직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도전이 뭐 부평으로 이사 와서 그쪽 지역에 서당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지역 출신인 재상이 그 서당을 또 헐어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이리저리 유랑을 하다가 정도전이 우왕 3년 1377년인데요. 이때 함주에 있는 이성계를 찾아갑니다. 그래서 이성계의 군사를 보고 대단합니다. 이 군사 가지고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? 라고 하면서 이성계와 맺어지는 거죠. 그런데 바로 다름 아닌 그 정도전을 죽인 인물이 세종의 아버지인 그 태종 이방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와 정도전이 만난 것은 태조실록에도 나오고 용비어천가에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비록
정도전은 죽여버렸지만 세종이 생각할 때도 자기 부친이 정도전은 죽였지만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그 조선개창의 그 계획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인정한 겁니다. 그런 그 계획이 뭐냐, 이성계가 정도전의 말을 듣고 군마관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. 그 이야기가 뭔지는 그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토지개혁에 관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바로 이 토지개혁을 하면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로 추측을 하죠.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들이 그 당시 이 고려 후기 들면서 토지제도가 완전히 붕괴합니다. 우리가 이제 조선을 많이 알고 고려에 대해서는 잘 이제 알지 못합니다만 고려 사회가 고려 초기에는 우리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고려였어요. 동양 사회에서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대부분 백성들이 평등해야 됩니다. 그래서 고려는 농토를 갖다가 농민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. 그래서 농토를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나은 사회죠.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병역 의무 강제로 부여하지만 병역 의무 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혜택 주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복지제도도 아주 잘 돼 있었어요. 이 땅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인이 살아 있으면 이 미망인이 새로 시집을 안 가면은 그 땅을 전부 다 줬습니다. 그리고 시집을 가면은 그 땅의 반을 줬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병역 의무만 수행하면은 그 가족까지도 전부 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게 토지제도를 짰던 나라가 이제 고려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나라의 침략 이후로 원나라가 상당히 강한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 토지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들을 갖다 친일파라고 부릅니다만 이때 원나라에 붙은 이제 인물들을 갖다 붙을 붙자 써가지고 부원배라고 하는데요. 이 부원배들이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토지를 광범위하게 빼앗기 시작하죠. 그러면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여기저기 유리하고 다니면서 이제 고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고려의 전통적인 이 전식과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 백성들의 생활이 아주 살기 어려워지죠. 그래서 이제 고려사 식화지라는 것을 보면은 요즘 들어서 간악한 도당들이 남의 토지를 겸병함이 매우 심하다. 그 규모가 한 주보다 크며 군 전체를 포함하여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다. 이런 기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면은 한양 전체가 한 집안 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다.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서부터 북한산까지가 한 집안 땅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서울 지역의 땅에서 살던 농민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? 원래는 고려 초기나 중기까지는 다 나라에서 받은 일정 정도의 농지를 농사져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기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병역 의무를 수행했는데 다 빼앗겼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리걸식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또 고려사 이 식화지에는 또 무슨 이야기도 나오냐면 권귀와 환관들이 모두 사전을 받아 많은 것은 2, 3천 개에 이르렀는데 각기 좋은 땅을 차지하고도 모두 부역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. 권세가나 환관들이 사전을 받아 땅을 하사받았다는 거죠. 근데 그거는 그 당시 고려왕이 큰 힘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백성들의 토지를 갖다가 이 빼앗은 걸 뜻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토지가 많은 것은 2, 3천 개에 이르렀다. 한 집안의 토지가 그렇게 나오는데요. 이 한결의 토지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3.3제곱미터를 평방제곱미터로 한 평 이렇게 말하죠. 근데 고려조선의 토지제도는 토지의 크기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농지에서 나오는 이 소철 가지고 곡식의 양을 가지고 재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전분 육등법 하면은 그 땅의 비옥도를 가지고 6등급으로 나누는 거죠. 그러니까 한 결이 각자 1등급이냐 6등급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. 1등급은 좀 비교적 작고 6등급은 엄청 크겠죠. 그런데 이때
1등급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은 1등급 한 결이 약 지금 평수로 3,000평쯤 됩니다. 그러니까 1등급 토지로 한 결이 3,000평이니까 뭐 2,000결이면은 60만 평이 되고, 뭐 3,000결이면은 600만 평인가요? 어마어마한 토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집안 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,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서로가 자기가 땅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고려사 식화지에 보면 권세가들이 남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우기면서 주인을 내쫓고 땅을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대여섯 명이 넘기도 하는데, 그래서 전호들, 소작인들은 세금으로 곡식에 8, 9하를 내야 된다. 그런 기록이 있어요. 한 땅의 주인이 6, 7명이 되는 겁니다. 와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. 좋습니다. 또 와서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. 그럼 이미 좋습니다. 그럼 통할 것 같아요? 안 통하죠? 이 땅 주인들이 전부 다 권세가들인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살 방도가 없어진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삼봉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제기한 것이,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장군께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토지개혁론을, 토지혁명론을 제기하게 되고, 이것을 이성계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려 왕조가 그야말로 이제 경랑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.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